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의 최근 기세가 무섭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도 1, 2위를 차지하는 등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번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6일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17.5%를 얻어서 1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6일 사이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25명을 대상으로 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주간 집계 합산 결과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16.8%를 얻어서 리얼미터 조사로서는 대선 이후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위는 그간 1위를 해왔던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위로 주저앉았는데요. 3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등장했다는 것도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게다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 5일과 6일의 조사에서는 1위인 문재인 의원에게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그동안 야권에서는 1위를 차지해왔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는 박원순 시장에게도 밀려서 4위로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대선을 무려 4년 가까이 3년 반인가요? 남겨둔 지금 이런 식의 지지도 조사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추이를 지켜보면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혹은 이 정권의 무도함에 제일 앞장서서 저항하는 여하튼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만이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실패한 사람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매우 단순한 진리를 이 여론조사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1등을 하든 다행스러운 것은 야권의 이른바 새 유력한 후보들 문재인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 여권의 다른 후보들보다도 지지도도 나을 뿐더러 인간적인 품성이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은 차기 대선에 대한 희망을 품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 때 공무원들 그리고 뭔가 이 권력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 다 슬슬 눈치 봤습니다. 이명박 이후에 바꿔내야 될 게 뻔했으니까요. 뻔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명박은 말빨이 잘 먹혀 들어갔죠. 그러나 박근혜 이후 여당은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부정, 부패, 비리에 눈 감고 협력하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봉변 나갈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정치의 엄격한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검찰 그리고 경찰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영원할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하기도 힘들 겁니다. 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 르몽드죠. 몽드는 아마 월드라는 뜻일 겁니다. 전 불어는 전혀 모르지만 르몽드의 자매지로서 전 세계 30개 언어 그리고 51개 국제판으로 발행되는 월간지죠. 한국어판도 있습니다. 구독자도 꽤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타블로이드판인데 일요신문이나 이런 식의 그 주간신문과는 좀 다른 품격 있는 종이도 좋은 거 쓰고 있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는 월간지. 6월을 보니까 요즘 국내외 경제학계에서 그야말로 스타로 등극하고 있는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학 교수의 이걸 자본이 회귀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비롯해서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면을 보니까 그레노블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녹색 좌파라고 하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필립 데칸 기자의 기사도 눈에 띄는데요. 이 기사 바로 오른편에 보니까 국민TV 광고가 있습니다. 4월 1일 국민TV 개국했다.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라면서 가입하는 방법이 들어있는 국민TV 광고가 눈에 띕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 미디어협작 국민TV는 지금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6월호에 그 협력과 모색의 징표로서 저희들 광고를 실었다고 합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 부에 10,000원짜리인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미디어협작 국민TV 조합원 가입 숫자가 상당히 정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조합원 가입 증가 속도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좌절하지 않습니다. 작년 3월 이후 지금 25,000명 넘어서 26,000명 얼마 눈앞이 둔 시점까지 조합원 증가 어떤 때는 하루에도 몇백 명씩 늘어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하루에 20명, 30명 가입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실망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자해서 만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지금 자발적인 CM에서 구독료 월 11,000원도 8,000명을 넘어서 9,0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출자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물을 주고 있는 이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성공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고, 조합원에 가입시키기가 어려우시면 국민라디오 그리고 국민TV 뉴스K라도 볼 수 있도록 많이 선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들어서 보니까 2명 딱 가입하셨네요. 사실 2명은 더 이상 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2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 12분에 가입하신 이창희님, 그리고 10시 땡땡에 가입하신 마포투드리님 가입하시고 출장까지 다 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하는 방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아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저희 광고 얘기하면서 그레노블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녹색자파라는 기사를 잠깐 제목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레노블이라는 도시는 프랑스의 도시입니다. 한국 사람들 유학도 많이 가죠. 그레노블. 그래서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그레노블에서 녹색당과 그리고 좌파가 연합을 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쭉 읽어보면은 바로 생활진보, 생활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때로는 자기의 생활을 내팽개치지는 않지만은 자기의 생활 일부를 희생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이웃의 삶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선거 결과 실망할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바꾸자라고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한겨레신문 김지성 논술위원이 생활진보의 힘이라는 칼럼을 오늘 한겨레신문에 썼는데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복잡하다. 한두 가지의 잣대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6.4 지방선거 결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도 그만큼 다원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양당 체제가 더 견고해진 데서 보듯이 보수 대 진보라는 큰 틀은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은 크게 셋으로 나눠진다라고 김지성 논술위원은 설명합니다. 안보 보수, 그리고 경제 보수, 그리고 사회문화 보수,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박정희 정권 때 팽창한 뒤에 여러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기득권 구조를 굳혔다는 것이 김지성 논술위원의 해설입니다. 김양삼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중도 쪽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들 가운데 일부와 거리를 두려 한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이들과 굳건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보수를 꾀하기보다는 낡은 보수의 총동원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번 선거는 그렇게 치른 첫 번째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중도를 끌어들이려 한 게 아니라 낡은 보수들을 총동원시켜서 그리고 그들을 선거 투표하도록 최대한 독려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박근혜의 눈물 마케팅을 통해서 이 낡은 보수를 총동원해서 치른 선거였다는 것이 김지성 논술위원의 해설인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가져가는 표를 100이라고 하면 안보 보수 지향표는 대략 3분의 1 정도의 안정적인 지분을 갖는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다. 경제 보수와 사회문화 보수의 비율은 달라진다.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2007년 대선 이후에는 경제보수 지향표가 줄고 사회문화 보수 쪽이 커지는 추세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정심리다.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박근혜 구하기 표도 그쪽이다. 안보보수 또한 안정을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여권은 특별한 공약 없이 안정 하나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은 셈이다. 그렇습니다. 북풍이 뭡니까? 북한을 움직여서 우리의 안보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그래서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찍어야 된다. 라는 논리가 바로 북풍 공작입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북풍 공작의 그 기저가 된 안정심리. 박근혜가 흔들리면 안 돼. 박근혜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려. 이런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안정희구 심리에 호소한. 그래서
제발 저를 좀 찍어주십시오라는 눈물까지 흘린 이 선거, 결국은 안정 심리가 나은 선거였습니다. 그런 만큼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권은 선거운동할 필요도 없어요. 공약도 필요 없어요. 위험해. 나라가 불안해. 말 한마디면 이렇게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게 이럴 데 없는 정서입니다. 박정희 때부터 만들어 놓은 그 정서 말입니다. 진보 세력도 크게 셋으로 나뉜다. 민주진보파, 현장진보파, 생활진보파가 그것이다. 민주진보파는 민주화운동을 기반으로 성장해 복지, 평화 등으로 영역을 확장한 세력이다. 현장진보파는 노동, 농민, 교육, 생태, 공동체 등 현장 활동을 중시한다. 진보정당과 친화력이 강한 편이지만 이번에는 제1야당 외에 대안이 별로 없었다. 생활진보는 2010년 지방선거 때 본격적인 위력을 발휘한 흐름이다.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조직화 정도는 낮지만 그 위력은 작지 않다. 민주진보 지향표는 IMF 경쟁위기 이후 선거에서 야당이었는 표의 대략 절반 정도를 차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장진보표는 2000년대 초중반의 정점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생활진보를 지향하는 표는 늘어나는 추세다. 네,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생활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흐름은 2008년 촛불 집회와 2010년 지방선거 그리고 2012년 대선 등에서 큰 변수가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큰 영향을 줬습니다. 계층으로는 대도시의 중간층,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성별로는 여성이 다수입니다. 앵그리맘, 단순히 화만 내는 사람 아니에요. 이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에 대한 감성을 투표와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바로 이들 생활진보파들이 대거 그들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특히 인지도와 무관하게 냉철하게 공약을 따진 서울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놀랍게 가지합니다. 태풍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들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바람 만들어냈습니다. 보수 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최대로 결집했습니다. 곧 박근혜 정권이 자신을 스스로 갱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최대치가 이번 선거 결과입니다. 반면 야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발전하는 생활진보의 흐름을 따라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진보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로 확장될 겁니다. 확장시킬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다음 이후의 선거를 생각한다면 하나의 초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30대 이하 유권자는 38%, 50대 이상은 41%였습니다. 3%포인트 130만 명 차이입니다. 이 수치는 앞으로 2년마다 1 내지 2%포인트씩 더 늘어납니다. 한 100만 명씩 더 늘어나요. 생활진보의 내용도 세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도 나이를 먹습니다. 저도 2년 후면은 60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나이를 먹고 저희 아래세대들이 나이를 먹어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지금 50대, 60대와 같은 꼴통적 사고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생활진보 역시 50대와 60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보수 세력의 주된 가치가 안정이라면 이에 맞서는 세력은 진보 자체가 열세 말입니다. 그 진보는 더욱 생활에 밀착하되 새롭고 행복하며 평화롭고 즐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 논리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미래비동자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 그냥 선거라는 게 마치 월드컵처럼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매일 출퇴근하는 그 지하철, 그 가파른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왜 못 만드느냐. 그런 운동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찍으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대 보수 정당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소수 정당들과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그들과 함께 나가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양대 보수 정당으로 간다 손 치더라도
구의원이나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이나 혹은 시장 군수를 뽑을 때는 이런 소수정파 이런 사람들이 약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을 뿌리고 저희들이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키워내야 합니다. 마치 미디어 동자 국민TV를 키우듯이 바로 생활진보를 지향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대변인들을 스스로 키워내야 합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솔롱구스님이 지난 4월에 선관위 1일 개표 사무원으로 등록을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1일 사무원으로 노력한 결과물 어제 10만 6천 원이 입금됐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돈 번다라기보다는 선관위 개표 사무원으로 선거 감시를 했다는데 더 방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약속대로 두 구자 정자하셨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남양주시 와부업 덕소리의 덕소 김혜님 조합원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동작구 동작동의 모닝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도 조삭히 납부하셨네요. 출자금 납부도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전혀 아니오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아니다고 얘기하면 너야 뭐 박근혜 전부 씹는 사람이니까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두현 씨를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이 윤두현이가 어떤 인간이냐? 바로 윤두현이 밑에서 기자생활을 하다가 잘린 그리고 한국기자협회장을 했던 우장균 씨가 오늘 경향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윤두현 홍보수석에게 라는 글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박근혜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박근혜 과연 어떤 인간을 홍보수석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발탁했는지 청와대 홍보수석 윤두현에게 공개장을 보낸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의 글 들어보시죠. 윤두현 홍보수석 오랜만입니다. 청와대에 입성한 당신의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에서 당신이 적임자가 아니라 말하지만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행태를 봤을 때 언론 탄압에 앞장서온 윤수석 임명이 철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지가 어느덧 2000일을 넘어가는군요. 2008년 10월 7일이 얼굴을 본 마지막 기억인 것 같습니다. 윤수석은 YTN 정치부장이었고 저는 청와대를 출입하다 졸지의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은 기자였습니다. YTN에서 저를 포함한 6명의 기자가 해고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특보이자 대학교 후배가 언론사 낙하산 사장으로 오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는 불경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이 우장균 씨 해고 통지서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해고된 주된 사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취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불충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의 낙하산 사장과 그리고 윤두현 씨가 저를 정치부에서 편집부로 발령을 내놓고 왜 이명박을 따라서 출장을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윤두현 당시 정치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를 출입했던 이거의 필자이기도 한 우장균 씨, 아니 어떻게 이런 사유로 해고시킬 수 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윤두현이라는 인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내가 그러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라고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정치부장이 아니면 누가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를 그런 식으로 해고하는데 앞장설 수가 있었겠느냐. 그 윤두현 수석, 그 공로로 그 뒤에 YTN 보도국장과 자회사사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생활인이자 직장인에게 해고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한 집안 가장으로 5년 8개월 사형수 생활을 하는 동안 제 아버지는 아들 복직 소식을 듣지 못하고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해고 무효 소송을 통해 1심과 2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4년 넘게 최종심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윤수석은 당초 박근혜를 따르는 기자라기보다 이명박을 추종하는 언론인 아니었나요? 윤수석은 2008년 제가 해고되기 전 사석에서 왕수석으로 불리던 박영준 씨와 TK 고향 친구로 언제든 전화할 수 있는 사이라며 그와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박영준 씨는 그 뒤 국무총리실 차관으로 승진했는데 그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YTN과 해직 기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기록이 훗날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해직 기자들이 언제부터 총리실에서 사찰하는 공직자가 됐는지 모를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2월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실시한 직권조사 최종 결정문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2008년 표완수 전 YTN 사장은 당시 홍상표 YTN 보도국장과 윤진식 대통령직 인수위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정치부장으로 윤두현을 뽑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상표 씨는 뒤에 이명박 정권의 홍보수석이 됐고 이명박의 남자인 윤진식 씨는 육사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윤두현 수석이 앞으로 모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승지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윤 수석이 이왕지서 나란 일을 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인이 됐으니 국가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선심 한번 크게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점에서 청와대에서 YTN과 MBC의 해직 언론인들을 복직시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2000일 넘게 해직기자 밥을 먹었으면 많이 먹었다 아닙니까? 라고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이자 이 바로 윤두현에게 이명박 낙하산 사장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정치부에서 편집부를 발령을 해놓고 너 왜 이명박 수행해가지고 취재 안 했어? 라고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해고시킨 그 당사자 윤두현. 이명박의 남자죠. 박영준하고 실하다고 그렇게 쓸레버를 쳤다는 이런 인간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발탁하는 정도니 박근혜가 반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 전이나 선거 후나 여전히 백년하청입니다. 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술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 밤 9시에는 뉴스K 단체 관람도 있습니다. 섣부른 희생양 만들기로는 온 사회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희망을 봅니다 님이 북경에 거주하고 있고 지난 6월 5일 출자금 및 1년 조합비 납부하셨다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이분 이렇게 썼습니다. 제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뽑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서운 세뇌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우리의 50대 이상의 세대가 마치 그런 것처럼요. 그래도 희망을 봅니다. 예, 그래도 희망을 봅니다. 저도. 경기 이천시 증포동이 있네요. 증포동에 신면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선님도 조합원가입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 시간에 이렇게 조합원 가입해 주시는 분들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국민TV 더 많이 물을 뿌리고 걸음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뉴스로 반드시 보답할 겁니다. 이제 뉴스K 출범한 지 채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 뉴스 안정기를 거치면은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하루에 10시간, 20시간 일하고 있는 저희 뉴스 PD들, 촬영 PD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뉴스,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는 그 첫 삽을 뜰 겁니다. 조합원들 가입해 주십시오. 정치, 검찰. 진짜 아까 제가 공무원 얘기했는데요. 검찰들, 이번에 만약 정권이 바뀌면은 이런 식으로 권력에 놀아난 검찰들은 이제 검찰들 겁을 안 내는 이유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다가 지금 박근혜, 이명박한테 충성해야 출세하다가 안 되면 나와서 변호사 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식의 정치 검찰들은 나중에 변호사 개입하기 힘든 그런 시대 반드시 옵니다. 정권 바뀌면은 바로 올 겁니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새누리당과 그리고 국정원의 변호인을 자처한 검찰 그리고 이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 이름 다 적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둬가지고 변호사 노릇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도록 반드시 저희 시민들이 만들 겁니다. 더불어서 검찰총장도 반드시 선거를 뽑도록 할 겁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또 여당과 국정원의 변호인을 자처한 검찰 그 비판 들어보시죠.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누설 사건에 대해 검찰이 9일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선 개입 댓글 현장을 잡아내려 국정원 직원의 집 앞에서 밤을 새운 야당 의원들을 감금죄로 약식 기소했다. 정치 개입과 비밀 누설이 분명한 사건에는 처벌 불가라고 눈감으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증거인멸을 한 피의자는 되레 피해자로 둔갑시킨 꼴이다. 그것도 지방선거 직후 핵심 혐의자의 당대표 출마 선언 다음 날 면죄부를 줬다. 이러니 정치검찰이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치검찰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람들, 약식 기소한 그 사람들, 그 검사들 이름들 반드시 기억을 해서 그 이후에도 반드시 이러한 역사적 죄업의 그 보응을 받도록 시민들이 만들 겁니다. 대화록 논란은 애초부터 배경과 의도가 뚜렷한 사건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 경계선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거용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지난해 6월에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갑자기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내세워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라고 다시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국면 전환 시도였습니다. 의심 정도가 아니라 분명했습니다. 억지 정치 공세라는 점은 여당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이미 NLL 공세를 이끌었던 영상현 새누리당 의원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포기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새누리당은 영토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집요하게 공격했고 국정원은 성명까지 발표하는 그런 정치적인 일탈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발췌본이 원본을 왜곡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불법 정치 공작의 추한 모습일 뿐입니다. 이런 행위는 엄연한 비밀 누설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정문원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때 알게 된 대화록 내용을 김무성 의원 등에게 누설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며 정문원 의원만 약식 기소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다른 비밀 누설 사건에서 구속과 실행구형을 불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 그리고 처벌 불가 이유도 하나같이 헛웃음을 자아냅니다. 검찰은 정의원과 달리 김무성 의원 등은 관련 업무의 담당자가 아니므로 비밀 누설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무성이 대선 유세 때 대화록 원본과 토시까지 그들의 쪽지를 읽은 경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로 알았을 것이라고 얼버무리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런 검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화록 발췌본을 보여주거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내용을 흘린 남재전 전 국정원장
여당 의원들의 행동은 공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 분명한 위법이 있지만 검찰은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 간의 비밀 대화 내용도 국정원이 작성하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노 전 대통령 비난 성명도 단순 의견 표명이라고 변호했습니다. 국가기밀을 빼내서 정치나 선거에 활용해도 온갖 억지 놀이를 동원해 놓고 봐준 꼴입니다. 정권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신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이런 정치검찰들 반드시 단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욕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박근혜의 기용을 받는 박근혜 푸드래이겠지만은 그래서 승승장구하겠지만은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박근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었으면 이런 사람들은 현직에 있을 때도 단죄를 해야 되겠지만은 검사직을 내놓고 변호사로 갖다 손치더라도 반드시 단죄를 해서 변호사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정말 후화무치하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한겨레신문 칼럼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오늘 경향신문이 사설로 선거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선거를 없애자는 새누리당을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왜 교육감 선거 직선제를 없애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경향신문의 사설이 지적하고 있듯이 여권과 보수 진영의 이 같은 흐름,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데 대한 반사적 움직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지만 선거 전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직선제 폐지를 공식 주장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선거 결과가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승리했는데도 새누리당이 같은 주장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서 13곳에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되자 애꿎은 직선제 탓만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입장이라면 공감을 누가 하겠습니까? 국민을 애라고 생각합니까? 이 정권은 시종일관 국민들의 IQ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요, 여야가 합의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2006년 12월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전국 동시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한 것은 2010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교육감도 교육자치 차원에서 주민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인식 이제 겨우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폐지 운운하는 거 여야가 함께 심은 나무를 미처 자라기도 전에 피해내자는 말밖에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선거 공영제를 더 확대해서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그런 임명직들, 검찰총장, 경찰청장 이런 자리들도 선거로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나중에 야 새누리당 니들도 권력 잃었을 때 니들의 보호장치가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